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 김성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힘을 실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뉴욕 증시는 장 초반 2%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중국이 예정대로 이번 주에 협상단을 파견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줄여갔는데요. 뉴욕 3대 증시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우리 증시도 동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대체 휴일 덕에 충격을 조금 덜어내기는 했습니다. 어제장에서 상해 종합지수가 6% 가까이 빠진 데 반해서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0.8%가량 제한된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줬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악재가 쌓인 상황에서 이런 악재를 호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죠. 오늘 더센 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하는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더센 투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면요.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방송 통해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통해서 상담해드릴 텐데요. 문자로 먼저 꼭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위원 인사드립니다. 화려한 수식어는 필요 없다. 진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김소엽 전문위원입니다. 메커니즘을 활용한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이명석 전문위원입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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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또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나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이 주식하고 이 해외 선물, 이 네. 옵션 부분도 이제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는 연휴의 부분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았고요. 네, 네. 이제 일요일 정도 하루만, 토요일하고 일요일 정도만. 그래서 연휴라고 보기에는 네. 사실 저희는 보통 크리스마스 하고 아, 메이데이 5월 1일 날, 네, 네. 요 이틀을 빼고는, 그러니까 1월 1일 역시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 세 날만 빼고는 사실은 이 한국하고 이 해외하고 이 증시가 네, 네. 이 동시에 쉬지는 않아서 그렇죠. 저희에게는 이렇게 휴일이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자, 근데 그 요즘 상황을 좀 보니까요. 오늘도 이슈가 참 많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두 분도요, 트레이딩 하시면서 좀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이명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순간보다는 저희 시니어들의 네. 갖은 핍박과 네. 공갈 협박 이런 부분들이 더 힘들고요. 이런 사무실에서 이런 생활들이 조금 더 힘들기 때문에 네. 사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보다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더 존재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이런 왜곡된 진실 속에서 네. 제가 얼마나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잖아요. 네, 네. 이러한 부드러움과 온화함이 사무실에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명석 의원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아하니 네. 저분이 가끔은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라고 하지는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네. 어떤 안타까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시황 부분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희 부분에서 가장 이제 힘든 시기에 저희가 이제 예측했던 부분이 빗나갔었을 때 참 난감하죠. 네, 물론 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은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들이 맞았지만 이 순간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약간의 어떤 슈팅 현상이라든가 이런 관성 현상 이런 네. 부분을 고러한 기간에 들어갔었을 때가 이제 트레이딩 할 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길게 봤을 때는 결론은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저희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그렇고요. 네네. 네, 자, 두 분과 인사는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고 이따가 잠시 후에 두 분의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브리핑에 전유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는요,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이 영향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마자 다우존스의 지수 같은 경우엔 300포인트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3대 증시 모두 다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미국 증시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6일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 전략을 협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CNBC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주요 주가 지수가 장 초반에 급락세를 보였지만 중국 무역 협상단이 예정대로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그런 발언을 하자 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반에 걸쳐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이 벼랑 끝 전술이라면서 협상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보이는 것 중 일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합의에 이르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도 또 미국도 경제가 다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협상 중단으로 깨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무역 공세가 미국 증시 급락의 완벽한 방아쇠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트위터에서 10일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10%에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추가로 중국산 수입품 3,250억 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나오기 전부터 주식 밸류에이션과 투자 심리가 좀 취약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고용 지표가 호조세로 나왔었죠. 그로 인해서 증시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찬물을 좀 끼얹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이 이미 증시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이 증시의 조정 위험이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 같은 경기 방어주를 사들일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위협에도 중국 협상단이 이번 주 미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좀 작은 규모로 올 것이지만 그래도 협상단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류허 부총리가 참가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지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 협상단이 예정대로 수요일 미국과 회담을 실시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저는 또 이에 관한 속보가 나오는 대로 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까지 짚어보고 돌아왔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경기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가장 큰 이슈가 미중 무역 협상이었던 것 같아요. 방금 외신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 한마디에 정말 세계 시장이 이렇게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어제와 오늘. 근데 이게 정말 협상을 하게 될지 아니면 정말로 결렬로 가게 될지 사실 결렬까지 가게 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한번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 화요일에 네. 금리 동결, 네. FOMC 금리 동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네.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고용지표 호조, 예.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지수 상승,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무역 관세, 네. 그다음에 무역 협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늘상 얘기를 드리지만 오늘은 좀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결과치일 뿐이라는 것이죠. 모든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지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였을 때 네. 결과치로서 뉴스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저희들 같이 해외 선물 거래한다거나 국내 선물을 거래한다거나 파생 상품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주로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분명히 거시적인 방향보다는 그때그때 예측보다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시황보다는 좀 중점적으로 강조를 드리고요. 조금 네. 이따 교육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시황이 없고 뉴스 없이도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소희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서울경제TV에서만 보내드리는 독점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따가도 잠깐 이 차트를 한번 미니 S&P 500, 이 네. S&P 500 부분을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분명히 미국 증시 빠질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추후에 다시 이 크루드 오일 네. 빠질 것이다. 네, 네. 그리고 유로 달러는 조금 올라갈 것, 즉 약세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실게요. 네. 자, S&P 크루드 500입니다. 오일이네요. 저희가 방송을 대충 이제 시작을 하면서 4월 중순경 이후부터 계속 미국 증시 빠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다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보세요. 그저 빠지고 있습니다. 자, 단순한 이유입니다. 미중 협상이 결렬이 돼서 우려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지난 다음에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1초 전에 지난 통계를 맞추시는 사람들이 아니고 1초 후에 결과를 예측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이 수익을 창출하셔야 되는 그러한 이 중차대한 그러한 이 운명에 있는 네. 트레이더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죠. 공교롭게도 저희가 말씀드린 이후부터도 계속 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빠지느냐? 2,860까지는 계속 빠질 겁니다. 자, 한국 증시도 빠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2,000 부분도 코스피 200으로 하면은 270까지는 그냥 빠져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대형주들 투자에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마도 지금 저희 이 서울경제TV 이 시간대에서 귀한 시간을 너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그거에 대한 응당한 이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꼭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 크루드 오일도 또 말씀드렸었죠. 네, 네. 저희가 크루드 오일도 빠질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저희가 지금 4월 23일 날 지금 저희가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가 방송드리부터 크루드 오일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름답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얼마까지 빠진다고요? 54달러까지 빠질 겁니다. 네. 자, 매수는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계속 빠질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유류세, 네. 이 유류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휘발유 값이 지금 오른 거지. 네, 그건 네.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이고요. 전체 국제적인 크루드 오일 가격은 계속 빠질 겁니다. 54달러. 여러분들이 보시는 선이라면 여기까지는 너끈히 빠져야 될 거예요. 네. 물론 중간에 잠깐 쉬었다 갈 수는 있겠지만 예. 54달러까지는 빠져야 정상입니다. 더 빠지면 52달러에서 51달러까지 빠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유로달러 한번 볼게요. 네. 유로달러. 자, 유로달러 부분만 살짝 지금 속도가 조금 미진합니다. 네, 네. 하지만 달러 약세로 분명히 갈 거예요. 저희가 역시 말씀드렸던 4월 26일자입니다. 네. 여기 가장 최하단에 와 있었죠. 그래서 유로달러는 이제 올라갈 겁니다. 밑에 부분을 한번 콕 찍어주고. 자, 이런 부분들은 역시 서울경제TV에서만 독점적으로 드리는 정보입니다. 네. 꼭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잡을 수 있고, 이제 골드, 저희가 점차적으로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네. ETF라, 그 다음에 골드나 여러분들 이제 항생도 많이 하시죠. 네, 항생 네. 이런 부분도 하나씩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또 저희도 또 방송을 혹시나 게을리 보실까봐 하루에 하나씩 네. 조금씩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런 소중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씩 공개를 해주셔야 또 저희도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좀 맞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소중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응당한 또 감사의 마음을 또 표시해야 네.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옵션입니다. 옵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뉴스 본다고 해서 증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맞출 수가 없어요. 누구는 올라간다고 그러고 누구는 내려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다음날 또 딴소리하고 네. 원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증시도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원유가 올라갔을 때 증시가 올라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봤지 예, 않습니까? 자, 뉴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뉴스는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가 아니고 그 어느 특정 누구 위한 뉴스도 상품입니다. 일종의 이 소모성 상품이기 때문에 이 뉴스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 숫자 부분이 어려우시겠지만 옵션을 꼭 공부를 하시고 있다가 이 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역시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옵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또 옵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내일 모레가 우리 또 옵션 만기일인데, 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선물 시장, 현물 시장에서 모두 수급이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옵션 만기일 전날 혹은 뭐 그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수급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증시는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기일도 지속적으로 하락장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만기일에 따른 효과에서 만기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할 네. 수는 없지만 네. 뭐 진폭이 더 크게 나올지 만기 결제를 위해서 그다음에 아니면은 흔들리는 장이 될지는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하락 분위기로 가는 것은 생각을 염려해 두시고 그쪽으로 네. 방향으로 진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ELW 부분을 네. 너무 갑자기 이제 이 지금 말씀 주신 부분하고 좀 엉뚱한 얘기인데 ELW 부분 ELW 하지 마세요. 그거 위험한 상품입니다. 네. ELW를 매수밖에 못 하죠. ELW 즉 주식 옵션을 매수한다라는 거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즉 1%의 수익을 위해서 99%가 이 복권 모아주듯이 모아주는 게임입니다. ELW 하지 마세요. 왜 ELW 요새 최근 뭐 타 경제 방송에서 ELW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네. 문제가 심각한 접근 방식입니다. 많이들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ELW가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옵션에서는 매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네. ELW는 매수 플레이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ELW 하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프리미엄이 다 녹아버립니다. 없어집니다. 네, 즉 네. 기업 측에서 자신들이 이 주가를 만지면서 사고 팔고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한 포트폴리오를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죄송한 표현으로 좀 거친 표현으로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될 때 이제 저희 이 시간대에 혹시 ELW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언제든지 이 상담 전화 꼭 주시고요. 네, 네. 이 부분에서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일단 옵션 부분에서는 계속 네. 이 경기 하락이라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네, 증시의 네. 하락이지 경기 하락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많이 조금 그 부분들 좀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경기 하락과 증시의 하락은 다른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같이 가는 부분은 물론 있지만 네, 네. 경기가 좋다고 해서 증시가 꼭 좋아서 가는 건 아니고요. 네. 경기가 좋아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이 일체화 해서 이런 동조화시켜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제가 질문 드린 것들 이외에 또 ELW에 관한 부분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상담 받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부분들은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언제든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두 분 준비해 주신 강의 한번 들어봐야죠. 일단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는 막 너무 지겹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조금 교육이라기보다 교육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접근 방식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은 오늘 이 코스피장입니다. 오늘 코스피장이에요. 오늘 초반에 이제 네. 이 갭락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장이 하방을 하다가 네. 상방 올라갔어요. 예. 이제는 뭐 아나운서께서도 네. 거의 딱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예. 당연한 이유입니다. 자, 처음에 같이 키를 맞춘 행사가 내려오고 있어 얘가 처음에 시작한 이 파란색 부분을 건들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때 자동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 매매가 돌고 있어요. 이평선이 깨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볼린저 밴드에 돌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갑자기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져가지고 뭐 이 마이클이나 존슨이 갑자기 매수해라고 해서 삼성전 뭐 S전자라든가 H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매집해서가 아니고요. 네. 뭐 굳이 퀀트까지는 아니겠지만 자동 프로그램 차익 실현 이 프로그램이 돌아간 겁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 증시가 이 아래 부분은 코스피 2000이자 코스피 200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맞춰주면서 키를 맞추고 아 여기가 오늘 장의 가장 아랫부분이구나 라고 얘기를 한번 해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선물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더 크게 말씀드리면 옵션 수익의 포트폴리오를 맞추기 위해서 네. 선물 지수를 움직여야겠죠. 네. 그래야 이 선물 지수에 따라서 옵션의 수익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선물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물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네. 프로그램들이 열심히 현물을
모아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시황이나 뉴스에 보셨던 뭐 외국인의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 부분들이 뭐 조금 뭐 크게 네, 흔들리지 네.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바로 100%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항생 봅시다. 네. 마찬가지로 쭉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항생자입니다. 콜옵션이 쭉 내려와서 얘 파란색 부분에 얘가 갔다가 키를 맞춰줍니다. 탁 맞고 키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오늘의 장 마지막이야. 장 마지막이야라고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장에서요. 네. 자, 중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프로그램 매매가 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물, 이제 IMF가 1997년 네. 이 11월 달에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한테 이 외환 위기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첫 번째 우리나라한테 열었던 건 자본시장을 열어랍니다. 네. 끝내 결국에는 우리도 저항할 수가 없어서 열었죠. 그래서 아름답고 예쁘게 들어왔던 게 1999년 3월에 선물시장이 열립니다. 파생시장이 열리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거를 되게 싫어했을까요? 그들의 힘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이 옵션의 룰은 똑같습니다. 한국은 맞고 중국은 안 맞을 리가 없어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왜? 다 프로그램에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이고요. 왜 짜여져 있냐면 항생 옵션의 수익 포트폴리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생 옵션의 수익 포트폴리오를 맞추기 위해서 항생 선물을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항생에 거기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주식을 사고 팔고 자동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항생은 이렇게 해서 오늘입니다. 내려오면서 키를 맞추고 오늘의 이 저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일본장입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콜이 쭉 내려오다가 키를 떡하니 맞춥니다. 네. 떡하니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질문을 좀 달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못 나왔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적으로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시장은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면 안 돼요. 대응의 영역입니다. 시장은 네, 대응의 네. 영역이지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서 이렇게 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실력 갖고는 안 돼요. 이 더 치열하게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상담 전화 꼭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거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니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자, 장이 다시 아래를 다 요때까지 요 뒤가 안 보였다면 여기가 아마 최저점이었겠죠? 네네. 그러다가 다시 장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 프로그램이 돌기 시작을 하죠. 돌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다시 몰아칩니다. 이 매물 물량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빠져나오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답은 점검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많이 이 해외 선물 쪽에서 해외 옵션 쪽에서 많이 거래하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입니다. 자, 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쭉 오다가 역시 키를 또 맞추고 있습니다. 키를 또 맞추고 이제 이쯤 되면 여기가 오늘의 장의 가장 바닥이겠네. 혹은 얘가 가장 위겠네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반대로 질문 던지셔야 돼요. 너희 둘 계속 크루드 오일 빠진다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반대로 한번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릴게요. 자, 크루드 오일은 매도로 가야 되겠죠. 크루드 오일은 매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키를 맞췄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걸 갖다가 키를 저기서 갖다 맞췄습니다. 저기서 매도를 청산하고 나와야겠죠. 물론 더 빠질 수 있을 겁니다. 네네. 물론 더 빠질 수 있지만 여기서 반등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포지션 트레이딩과 데이 트레이딩 상당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런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실제 트레이딩 활용을 한다면 여기서 반등을 줄 수는 있으나 오늘은 전체적인 추세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방 추세, 크루드 오일이 가격이 떨어진 추세로 갈 것이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방식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길게 보는 시각과 짧게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세련되게 자꾸 다듬으셔야 되고 전화를 꼭 주셔야 되고 이 방송 꼭 보세요. 두 분 더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전 트레이더 스텝이라고 저희가 거창하게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 뭐 투자자겠죠. 뭐 표현이 트레이더인데 그래도 제가 또 이렇게 보기와 다르게 유학파입니다. 네. 네, 전캐스터께서 발음이 상당히 좋으시던데 예. 네, 그게 쏙쏙 들어오길래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원어민 발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뭐, 너무 촌스러워서 그렇게 전혀 안 보이시죠? 아니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예.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요, 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원칙이 네. 깨지면 아무것도 못 해요. 원칙이 깨지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즉 가장 기초적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무엇을 그리고 언제
과감하게 손절 처리를 할 것이냐, 즉 언제 빠져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사실상 저희가 이 투자자분들 많이 이렇게 뵙다 보면요, 그 원칙 지키시는 분들 10%도 안 됩니다. 그렇죠. 계속 물타기를 하세요. 네. 이 주식하시던 습관을 계속 가져오셔가지고 S전자를 10,000원에 사셨어요. 네. 8,000원 되면 8,000원을 또 사가지고 이 9,000원에 또 맞추십니다. 네. 계속 그렇게 해서 4년, 5년이 묶여 있어요.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투자가 아니고요. 속된 표현으로 버티기? 네. 예, 그건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습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는 원래 4, 5년, 5년 하려고 했어라고 네, 생각을 네, 했다면 틀린 트레이딩 방법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트레이더시라면 이 계속 물타는 이러한 부분으로 습관이 들으시면은 아마 나중에 상당히 곤경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조금 이 트레이딩 습관을 개선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주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계약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네.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 실력이 쌓이면 나중에 그게 그러한 주식 수가 100만 주도 되고요. 1000계약, 10,000계약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산을 운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검증 끊임없이 당연합니다. 끊임없이 저희도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잡니다. 저희가 계속 개발한 시스템 계속 검증합니다. 네. 저희가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아, 그러게요. 네, 저희가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추천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긴 네. 한데 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은 이제 동업자시잖아요. 네. 같은 동업자시니까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들어와죠. 영화의 대사처럼. 네. 자, 들어오세요. 자,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러한 트레이딩, 이러한 세계를 여러분들한테 마음껏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헛될 꿈을 버리고 깨어나기. 사실 이 부분은요, 조금 트레이딩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거의 대부분 막판까지 가시면 어떤 말씀 하시냐면요. 그냥 한 달 용돈이나 벌었으면 좋겠어 라고 결국 가세요. 네. 근데 교묘하게도, 너무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처음에는요, 딱 어깨 피고 딱 들어오십니다. 아, 내가 얼마 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뭐 이제 저희가 이제 파생 운용 월 4% 정도니까 이제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한 40에서 60%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4%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거 4% 수익 내려면 그거 안 하지.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는 웃었습니다. 네. 저분은 6개월밖에 안 가실 텐데 여지없이 6개월 뒤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자산이 반토막이 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될지 몰랐지. 그때 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가지고 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생활비가 나오겠어? 네, 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미 버스가 떠나버리면 다음 버스 안 옵니다. 저희는 시골에 있는 버스 기사도 아니고요. 저희는 네. 버스의 이 버스 코스가 아니에요.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한 번 나오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미리미리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서울 경제TV 꼭 보세요. 앞으로 2개월,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생각을 싹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교육적인 부분을 조금 좀 헤비하고 좀 무겁고 좀 어려운 얘기를 좀 네.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 트레이딩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노파심에 의해서 그나마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이 트레이딩을 해본 네, 저희의 네. 경험이라도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뭐 조금 무거운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정말로 필요한 이야기잖아요.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경중을 떠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이명석 의원님의 강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네. 살이 안 찌신다는 이야기 굉장히 저한테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같이 트레이더의 길을 걸어야 될까 봐요. 살이 안 찌게. 네.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네. 참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국내 선물의 종류와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네. 제가 상품 명세,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누구한테 꼭 배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 설명서부터 읽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기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선물을 알아봤으니까 오늘은 해외 선물의 종류와 상품 명세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해외 선물의 종류와 상품군에 대해서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하여서 분리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선물에 비해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당연히 세계 각국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 상품을 구분하여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 뭐 통화, 지수, 금리 이렇게 쭉 구분이 돼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선물을 포함해서 파생 상품을 이해하는 데는 기초 자산이 무엇인가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초 자산, 네. 즉 미래의 거래 대상물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초 자산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유로 FX, 일본 옌, 영국 파운드. 그 다음에 지수 상품 같은 경우는 미니 S&P 500, 네. 미니 나스닥, 미니 다우. 지난번에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국내 선물을 거래한다고 하면 대부분 코스피 200 선물을 거래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국내 선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 S&P 지수를 따라서 만들어 놓은 상품입니다. 지수, 세계 경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네. 이 지수는 파생 상품의 거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이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금리, 국채가 있겠죠. 국채. 그다음에 농축산물.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료를 만든다든지 수입 축산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농축산물이 실물 거래에서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선물 거래로서 수입을 해서 저희가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선물을 투자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물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물 선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또 금융뿐만 아니라 투자 외 선물 거래에서도 알고 계시면 추후에 취업 부분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자들이 많이 거래하시는 금, 그 다음에 에너지, WTI, 원유 같은 경우가 있고요. 뭐 나머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상품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보다 보니까 상당한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품 명세를 읽어보면서 미니 S&P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S&P. 거래소는 CME라고 시카고 상업거래소. 어떻게 보면 1848년에 최초의 현대거래의 상품거래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제로 파생거래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CME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 및 상품 설명을 한번 보시면 저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본 상품은 S&P 500 주가지수를 계약 단위를 5분의 1 사이즈로 축소하여 거래가 가능토록 만들어 놓은 상품이다. 어떤 전문가들보다 증권사 홈페이지에 읽어보시면 더 정확하고 네, 상세하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사셨을 때 네.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시듯 꼭 상품 명세를 읽어보시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보신다면 어떤 전문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위, 이제 그때 말씀드렸죠. 계약 단위 같은 경우는 주식은 한 주, 네. 선물은 아나운서님, 네. 선물은 한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의 계약 단위는 한 계약이 되고요. 네. 이 계약 단위를 통해서 계약 규모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계약 규모는 조금 뒤편에 국내 선물과 비교하여 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격 표시는 지수 선물은 포인트, 1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요. 계약 월물은 국내 선물과 마찬가지로 3개월 단위로 3, 6, 9, 12월물 3개월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 단위,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호가 단위로만 표기가 됐는데요. 네.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네. 물론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호가 단위 같은 경우는 0.25포인트. 한 칸이 움직일 때마다 0.25포인트씩 움직이게 되고요. 네. 최소 가격 변동은 US 달러 12.5달러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한 칸이 움직였을 때 12.5달러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1포인트에 50달러가 되겠죠. 0.25포인트가 12.5달러씩 움직이게 되면 총 4칸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1포인트는 50달러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 방식은 현금 결제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거래 시간, 이 부분은 조금 한국 국내 선물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실제 국내 선물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가지고 3시 45분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거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1시간 정도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뭐 8시부터, 오전 8시부터 그 다음날 2길 07시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썸머 타임에 따라서 조금 1시간씩 당겨지거나 미뤄지거나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미니 S&P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미니 S&P를 가지고 한번 레버리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S&P와 미니 S&P 500과 국내 선물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레버리지를 비교한데요. 레버리지, 즉 지렛대죠. 네.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이 위험한 이유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현재 제가 오늘 방송에 오기 전에 본 지수가 2915였습니다. 미니 S&P 지수가 2915였는데 2915 곱하기 계약 승수 1포인트 단위당 얼마인가? 50달러였죠. 50달러 곱하고 그 다음에 하나로 다시 계산을 해주면 네. 미니 S&P 500 지수 한 계약을, 선물 한 계약을 네. 사게 되면 실제적으로 1억 6,900만 원어치의 현물을 구입한 거와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굉장히 대단한 레버리지를 네, 사용하고 네.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공부하였던 국내 선물, 코스피 200 선물 한 계약을 구입하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가 오늘 현재 282포인트 정도 됐으니까요. 282 곱하기 거래 승수 1포인트 단위당 얼마인가? 25만 원이 변동이 되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7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럼 7천만 원 대 1억 6,900 단순히 비교할 게 아니라 한 계약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S&P 같은 경우는 한 계약 증거금이 지금 현재 6,930달러, 하나로 약 800만 원 정도 됩니다. 800만 원을 가지고 한 계약을 살 수 있는데 1억 6,900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레버리지를 현재 약 21배를 사용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82 계산해가지고 지금 증거금 기준이 약 한 계약을 구입하는데 약 530만 원 정도 네,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레버리지를 13배 정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을 비교했을 때 이렇듯 네. 해외 선물이 레버리지를 더 위험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뭐 전문가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일부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해외 선물 거래하신 분들이 전업 부업으로 가능하다. 퇴근 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금액을 학습도 없이 준비도 없이 투자를 하신다? 굉장히 그거는 위험하네요. 굉장히 위험한 네네.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교하셨듯이 꼭 기억하십시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학습 철저히 하시고 준비 철저히 하셔야지만 네.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오늘 강조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네, 수익률이 좋긴 하지만 그만큼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네, 이어서 한번 들어보죠. 또 마찬가지로 상품 명세에서 항생 상품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의 경우는 CME 거래소가 아니죠. 홍콩 증권거래소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네. 기초자산, 홍콩 주식시장의 대표 증권을 33개의 우량 주식을 지수로서 만들어 놓은 기초자산을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하는 방식인데요. 계약 단위는 당연히 홍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홍콩 달러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생 지수, 당연히 한 계약이겠죠. 선물이니까. 한 계약의 거래 규모를 또 계산하는 방식은 항생 지수 곱하기 홍콩 달러 50달러, 1포인트 단위당 움직이는 거래 단위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격 지수는 지수 포인트. 계약 월물은 3, 6, 9, 12. 3개월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호가 단위는 1주스 포인트 단위로 움직이는데 홍콩 달러로 50달러씩 움직인다고 표기가 돼 있고요.
결제 방식은 마찬가지로 지수 선물이다 보니까 현금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종 거래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계약월 마지막 영업일 이전 1영업일 참 어렵게 써져 참 있네요. 어렵게 써놨네요. 그래서 월 말에 네. 마지막에 거래되는 하루 전날. 아,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마지막이 금요일이었다. 네. 거래되는 금요일 날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목요일이 되겠죠. 네. 일천. 어, 그런데 항생 같은 경우는 거래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네. CME가 아니고 홍콩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1시까지 오전장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다. 네. 아마 지난 방송에서 네, 네. 김전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또 2시부터 5시 반까지 거래가 되고요. 그래서 이 거래 시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상하리만큼 각 국가의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 다 다릅니다. 어, 우리나라 만기일 금주 목요일이죠. 네. 그런데 말일 하루 전날, 네. 마지막 영업일의 하루 전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좀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S&P 같은 경우는 계약월 세 번째 금요일 네. 다르죠. 또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지수 선물인 유로스톡스 50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가 유럽 선물 거래소입니다. 독일에 상주하고 있고요. 기초자산 같은 경우는 또 대표 종목, 유럽의 대표 종목을 지수한 기초자산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또 계약 단위, 가격 표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번 스스로 학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369, 12월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거래를 한번 보시면 유럽과 미국은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장은 조금 다릅니다. 네. 일본과 우리나라 장은 같습니다. 어. 홍콩장이 다르고요. 네. 네. 그래서 만기일이 다르다, 최종 거래일이 다르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자금들이 만기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을까. 선물은 만기일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옵션과 선물, 파생 상품들에 따라서 자금들이 각 세계 각국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기일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뭐 살짝 말씀드린 거지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는 오일 네. 한번 뭐 쭉 읽어보시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약 단위가 한 계약에 원유 1000배럴입니다. 마찬가지로 레버리지를 계산을 제가 해드리지는 않았지만 네. 19배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레버리지가 큰 상품입니다. 네. 거기다 변동폭도 큰 상품이고요. 근데 국내 해외 선물 거래자들이 좀 선호하는 상품에 들어가는데요. 네. 네. 이런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변동폭도 심한 상품을 시황에 따라서 거래를 한다? 뉴스를 듣고 거래를 한다? 너무 좀 불안한 상황이 아닌지 너무 염려가 됩니다. 네. 네. 뭐 그래서 간략하게 상품 명세를 읽는 법부터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상품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습하시다 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해외 선물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의무교육 부분.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20시간의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50시간의 모의 투자가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국내 거래자들이 국내 선물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네. 해외 선물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조금 전 설명드렸던 레버리지. 이렇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를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 네. 증거금 외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이 예탁금이 국내 선물은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네. 네. 증거금 외에 기본 예탁금이 3천만 원이 필요한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증거금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장점으로 활용하실지 네, 네. 아니면 뭐 단점으로 바라보실지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이지만 또 해외 선물 제가 좀 나쁘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지만 사실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진폭이 좋고 변동성,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네, 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또 뭐 예탁금이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네, 이유가 네, 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외 선물의 특징 중 가장 큰 특징, 스프레드 거래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네네. 상품 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예. 골드와 은입니다. 네. 골드 값이 오른데 은이 안 오를까요? 그런데 이쪽을 보시게 되면 네. 항상 같이 가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스프레드, 영어 잘 아시죠? 퍼트리다, 퍼져 있다. 네.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같이 가다가 급격스럽게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 있는 종목은 매도, 밑에 있는 종목은 매수. 그러면 스프레드 간격이 뒤에 어떻게 됐죠?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 뉴스와 시향이 아니더라도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는 수치로 네. 바라봐라, 수치로 네. 바라봐라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충분히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뉴스와 시황으로 선물 옵션을 거래하기에는 상당히 좀 늦죠? 네네, 대처하기도 네네. 늦고 특히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스윙 트레이딩 하시거나 포지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시적인 방향을 보시고 진행을 네네. 하시는데 데이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뉴스와 시황을 듣고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스프레드 거래를 좀 맛보기로 보여드렸는데요. 네네. 추후에 디테일하게 한번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명석 의원님의 강의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저희는 지금 잠시 또 시간을 내서 외신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오늘 소식은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관세를 부과를 할 것인지, 부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요. 미국 소비자들이 바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를 부과를 한다면 옷이랑 장난감, 또 가구, 전자제품 같은 소비재에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티그룹은 이러한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가는요,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반응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관세를 부과할 상품에 대해서 정할 때 몇 달이 걸리고 또 공식적인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달이 걸리지만 그 사이에 아마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고요. 또 두 번째는 소비재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백악관이 아마도 이것을 막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 이후로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반등에 성공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에 관한 소식 나오는 대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다시 한번 짚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증시가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는 지금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미증시 빠질 때가 돼서 빠진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예. 뉴스 때문에 빠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이제 수치적으로 네. 옵션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조금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뭐 너무 근거 없는 이야기라든지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한 네, 것은 네. 아니고요. 추후에 또 같이 한번 어떻게 분석하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일단은 뭐 지금 이명석 위원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콜옵션과 풀옵션, 그러니까 옵션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이 자산의 밸런스가 깨지면 이 그러니까 반대 매매라고 하죠. 네, 네. 혹은 차익 실현도 나오고요. 네. 이런 부분이 항상 발생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방 쪽에 너무 많은 자산 투자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자, 누군가는 이제 이탈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우리도 뭐 역시 개별 주식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증시가 이 하방장으로 가더라도 또 저희 쪽 이제 뭐 박철수 위원이나 또 뭐 예병군 위원이나 예. 또 아주 이 소중한 종목들을 또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꼭 이 개별 종목이라든가 이 부분들 잘만 연구를 하고 네네. 또 늘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그렇죠. 다시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좀 하신다라면 하방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네. 있듯이 그런 부분들의 이 수익 차익 실현 발생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이탈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상방자가 너무 많이 가 있단 말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방자가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는 이 정도만 수익 내고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기 그렇죠. 위해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이 차익 실현 부분을 수익을 내고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충분히 예상이 네, 또 가능한 네.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더 알겠습니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또 유익한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더 센 투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참 많이 생기셨을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 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모객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